이른바 소폭 20잔을 가득 따라 마시며 계엄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 삼청동 안가등에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삼겹살 등을 안주로 삼아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폭을 즐겨 마셨다고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는 전직 장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정치인들도 맹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간이 넘칠 듯이 술을 가득 따랐고 항상 20잔 정도를 들이마셨다고도 회상했습니다. 술자리가 종종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장시간 근무에 대한 푸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는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데 극우 유튜버들의 표현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함만 지를 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효율성만 생각하는 검사 출신이라 정치를 이해 못한 것 같다는 한 의원의 발언도 보도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폭탄주 애호가로 유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도 낮술과 잦은 지각, 출근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그가 구속 후 서울구치소에서 보여준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구속 초기와 달리 구치소장이 바뀌자마자 살이 쪽 빠진 모습으로 나타난 건데요. 전임 교도소장의 특혜로 감옥 안에서도 술을 마셨던 걸까요? 감옥 안을 떠돌던 비밀의 술잔, 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출발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체포 집행 영장 방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특검 1호 기소입니다. 내란 특검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 재판이 이제 끝나면 또 윤석열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은 보석 신문 때문에 이 재판에 나온 거지. 윤석열이가요. 네. 7월 9일 마지막 모습 보이고 오늘 모습을 보인 건데 제가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윤석열이가 구치소에서 술도 먹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다 나 욕했어. 댓글에도. 그것까진 말이 같지 않은 되냐.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다 욕했단 그렇죠. 말이야. 7월 9일에 마지막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8월 18일에 구치소장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모습을 드러냈어요.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7월 9일에 영장실질심사 출석했을 때가 오늘 말고 가장 최근의 모습인데 그때가 김현우 구치소장일 때 그리고 18일날 바뀌고 오늘 저렇게 헬쑥해진 모습으로 네. 살이 쪽 빠져가지고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은 김도영 구치소장이고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염색을 안 하고 네.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렇지 살이 엄청나게 빠진 거라니까. 나는 이거 술과 관련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 제기 한번 해봅니다. 잠깐만 1차 구속 때 그다음에 풀려났을 때는 그때도 그 모습이야. 그때는 얼굴이 그대로였는데 그대로였어. 어허. 아 여기 뭐 동조는 하지 마세요. 네. 요새 시끄러우니까 동조하지 마시고. 강성필한테 물어봐 주세요. 예. 그러면 되잖아. 요 어때 종편에서 받아주실래요? 아니 상당히 합리적인 의식이라고 합리적인 저는 생각을 의식.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구치소장 바뀌기 전에는 그야말로 특혜성 접견 면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었죠. 물론 핸드폰도 가지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다른 뭐 이물질 넣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네, 입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술 끊으니까 살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예.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윤석열 그 특혜 접견 그게 이제 조사실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실은 훨씬 더 좀 더 그 독립된 공간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의 감시가 수월할 수 조금 있죠. 더 수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눈길을 피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실만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휴대폰도 막 가지고 들고 드나들었던 것을 감시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뭘 들고 들어갔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구치소 안에서 대통령 신분일 때도 국정 운영을 안 했던 사람이 구치소에서 옥중 통치했잖아. 네. 그건 다 드러났잖아요. 네, 드러났죠.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지시 받고 네. 핸드폰 건네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그 내란을 수사하던 검찰이 서울 구치소에 윤석열 접견 기록을 제출하라고 그랬거든. 네. 서울 구치소에. 그렇죠. 그러자 김현우 서울 구치소장이 구치소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기록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구치소장이요? 예, 네. 공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귀기관의 유권 해석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네네. 첫째 검찰에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30년간 봉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노렸던 거야 그렇죠. 이놈들이. 그러면서 아래 뭐라고 하냐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 현
현직 대통령의 교정시설 수용기간 중 외부인과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음성 녹음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의 대통령 기록물 또는 개인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와, 이랬던 거야 이놈들이. 그랬더니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여기 엮이기 싫으니까 네가 판단해 임마. 하지 말고. 던졌어요? 그리고 공문을 보냈어요. 네. 유권 해석을 요청한 음성 녹음 파일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는 생산 주체,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나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김현우. 맞아요. 딱 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달라라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정해 달라 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는데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야.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접견 와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이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우리가 권한 행사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나라 걱정하는 척하는 쇼였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때에도 나라 걱정 안 하고 술 먹을 맞습니다. 생각밖에 안 하고 네. 진짜 사우나하고 네, 침대에 나라를 누워있고. 어떻게 망칠까 예. 사리사욕을 챙길까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치소 들어가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나라 걱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옆에서 교도관들이 받아 적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라도 이게 나갈 수 있으니 한마디라도 나라 걱정하는 척하는 거죠.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집무실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건데 거기 나가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간사님 직무가 정지됐는데 대통령실 직원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을 지시한다. 그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네. 불법이지만 적어도 얼핏 들을 땐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진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거죠. 특검에서 요청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게 저기 언론 플레이용이에요. 언론에 보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본인이 마치 대단한 나라 걱정을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워딩을 했다. 네. 저는 의도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승진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수원구치소에 4급이었어요. 근데 서울구치소에 올 때 승진이 됐거든요. 근데 4급 다음에 뭐예요? 3급이죠. 3급. 근데 3급 다음에 뭐예요? 2급이잖아요. 근데 3급을 안 거치고 바로 2급이 됐다니까요.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서도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와 부하 직원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던 윤석열. 그 어리석은 탐닉은 결국 구치소 담당한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편의 제공임에도 처벌 대신 영전하듯 자리를 옮긴 김현우 구치소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유착. 과연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국민에겐 치욕을, 부하들에겐 고통을 남긴 채 끝내 술잔을 놓지 못했던 한 위정자의 몰락. 그가 마신 것은 술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와 신뢰였는데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시원한 사이다 댓글로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이 이 채널의 유일한 독립자금이라 생각하시어 거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